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에 격리돼 있던 접촉자 60명의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던 16번째와 18번째 환자도 퇴원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13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지방 공무원 67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도 2,28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 모녀가 어제 전남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던 접촉자들도 오늘 새벽 격리에서 해제됐는데요. 광주 21세기 병원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이 격리에서 해제된 지 7시간 정도 지났죠.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광주 21세기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들이 있었던 광주 21세기 병원과 광주 소방학교에 대한 격리가 일제히 해제됐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일 이후 16일 만에 격리가 해제된 겁니다. 오늘 새벽 격리는 해제됐지만 한밤중이었던 만큼 일부만 퇴소를 하고 나머지는 오늘 오전에 퇴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시가 제공하는 관용버스나 본인들의 차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는 기존에 치료를 받던 질환으로 광주 21세기 병원에 재입원할 예정입니다. 시청 중대형 버스를 대기를 시켜서 재입원하실 분들은 이쪽 병원 사정 이런 거 고려해서 10시에 이곳 광주 21세기 병원과 광주 소방학교에는 모두 60명이 격리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들 모두 16번째, 18번째 확진자와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고 잠복기인 2주도 지나 격리에서 해제가 된 겁니다. 이들이 접촉한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도 어제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두 확진자 모녀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이 나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사흘 전 22번째 확진자가 퇴원했으니까 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코로나19 환자는 없습니다. 광주시는 자택에서 격리돼 있었던 접촉자들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감염이 우려되는 관리 대상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보신 것처럼 접촉자들이 격리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난 노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물리치료도 받고 체육활동도 벌입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 이후 운영을 중단했던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이 2주일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왔다는 소식에 노인들의 마음은 반가움 반 불안 반입니다. 병자들이 많이 검사해보면 그것이 두렵지. 나오면 좋기는 좋은데. 너무 개관이 빠른 거 아니냐. 안전을 위해서 2, 3일 정도는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마스크가 사라져가던 거리에는 다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 환자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늘면서 불안감도 증폭됐습니다. 진정돼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데 앞으로 마스크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는 현재 10곳인 선별 진료소를 늘리고 하루 300건의 검사가 가능한 검체 채취 물량도 확대하는 등 대응책 추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는 음압병상만 12개 있을 뿐
의심 환자나 밀 접촉자를 수용할 격리 병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의 확산인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한번 촘촘히 챙겨서. 접촉자들의 격리가 해제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던 코로나19 사태. 대구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긴장의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날이 언제 추웠냐는 듯 때이른 봄 기온이 서서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광주의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포근했던 어제보다도 기온이 4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날이 맑은 만큼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경선 지역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18곳 가운데 13곳의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예비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경선 지역 6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남갑 윤영덕 후보와 최영호 후보, 광산갑 이석형 후보와 이용빈 후보, 광산을 민영배 후보와 박시종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 김승남 후보와 한명진 후보가,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백재욱 후보와 서삼석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의 이계호 의원은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아직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는 광주 서구 가불과 전남 광양 곡성 구례, 여수시 갑, 순천시 등 5곳입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는 현역 의원 1명만 공천을 신청해 어제까지 후보를 추가 공모했지만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울 지역구는 당 지도부가 여성 후보 단수 공천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쟁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쯤 나머지 경선 지역의 후보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고의 추인을 받고 발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쯤 또 추가 경선 지역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동남 갑과 북구 가불 지역구의 경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지역구의 경선은 이번 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략공천 대상에서 광주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놓고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계호 의원을 호남권 선대위원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의원들도 당연직 선대위원장을 맡고 직능별 대표와 일부 영입인재도 선대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학과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46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고 올해 2번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떨까요?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스마트 전기제어학과 2학년에 올라가는 김선재 씨. 대학생인 동시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순천 모 중견기업의 신입 직원이기도 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진학해 입학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덕입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계약학과에 좋은 취재가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신입생을 함께 선발하는 제도로 학생들은 1학년 때는 학과 생활을 하고 나머지 2년은 회사를 다니며 야간 수업을 듣습니다.
현재 전남대 여수 캠퍼스와 목포대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에 정원 외학과로 개설돼 있습니다. 3년 만에 4년제 정규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지자체, 기업 지원 등 장학 혜택이 넉넉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정시 모집이 끝나가는 현재 올해 지원자의 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흔히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에 취업은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제가 전공을 살려서 지역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규직 입사지만 인턴과 같은 형태고 동아리나 학과 활동을 하거나 교양 수업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검증한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나 우수한 인재에 목마른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우수한 연구 인력 또는 우수한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데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33만 명에 육박하고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시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가 청년과 기업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67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 388명, 기술직 268명 등이고 오는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해 채용 인원을 정했고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00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용 계획을 밝힌 빛가람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은 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4명, 비율로는 7.4% 적었습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1,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KPS 250명, 한전 KDN 150명, 농어촌공사 205명, 콘텐츠진흥원 12명 등입니다. 최첨단 스마트 기기와 농업이 결부한 시설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팜인데요. 노동력 투입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에 불고 있는 스마트 열풍을 이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탐스러운 방울토마토가 연걸어가고 있는 한 시설하우스. 5,000제곱미터가 넘는 하우스를 관리하는 농부의 손에는 낫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일조량과 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됐고 영양분까지 뿌리에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이 하우스 안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광합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스스로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농장에 스마트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향상. 대단위 하우스 20개를 혼자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생육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까지 자동으로 제어되면서 생산량도 20% 이상 높아졌습니다. 감으로 농사 지는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제 스마트팜을 적용함으로써 수치로 된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돼가지고 농업에서 시작된 스마트 바람은 축산업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화순군 도안면의 한 농가. 여물을 먹고 있는 암소의 목에 다른 농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검정색 목걸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배란기를 알려주는 장치로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 직접 소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인공 수정이 가능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벽과 천장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시설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자동으로 오니까 그 개체만 이제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센서로 작동되다 보니까 편리하긴 하죠. 최첨단 ICT 기술과 결합해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스마트팜. 고된 농산일이라는 말을 옛 이야기로 만들면서 농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노사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법인인 글로벌 모터스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문제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윤종혜 한국노총 의장 등 각계에서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인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을 해오고 있는 윤 총장은 오늘 오후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최근 대검 총선회의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과정을 비판하며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낡은 한옥이 문화예술공간 광주 계림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빈집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7, 80년대 당시 활발히 활동한 전남대 미술동호회 그리세 회원들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유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술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전에는 어떤 공간이었나요? 네, 가정집이었던 이곳은 자개농방, 중국요리집, 만화가게, 주점등으로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네, 미술관으로 문을 열면서 그동안 쓰여졌던 삶의 공간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중국집 시절 사용하던 출입문을 그대로 둔달지, 자개농방 시절을 기억하면서 전시장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자개농으로 한달지, 자개농 문으로 한달지, 공간에 남은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 기억 저장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미술관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네. 어떤 전시 열리고 있을까요? 개관 기념 전으로 목요 사진에 내 마음속 계림동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계림동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번 달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시도 마련되어 있어요. 네, 경양마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세 회원들과 사진 작가들이 함께 옛 경양마을 추억이 깃든 사진들을 찍어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간을 만든 그리세 어떤 모임인가요? 1969년 6월 9일에 탄생한 전남대 순수미술동호회입니다. 네. 네, 그리세는 그림을 그리세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동아리만 선호해서 2000년대 초에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50, 60대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세 지도 교수는 오승용 교수, 그다음에 신경호 교수님 등이 거쳐갔고요. 당시에는 미술 전공 선배들이 후배들을 직접 미술 이론이나 실기들을 가르쳤고요. 매년 2, 3회 전시회를 여는 등 나름의 전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 공간 리모델링도 그리세 회원들이 직접 하셨다고요? 네, 당시 회원들 중에는 의대, 사범대, 공대, 인문대생들이 고루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현대 은암미술관 최종기 관장 등이 약 4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공간에 이제 조금 앉아있을수록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배려의 마음이 좀 담겨 있었는데요. 실내에 민들레 꽃밭을 만들었기도 했고요. 벽면 끝을 반듯하게 다듬지 않고 이제 곡선의 맛을 살려서 마무리한 치마곡, 안허리곡 등이 보는 이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세 회원들이 또 앞으로 계림미술관에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사실 미술관 자리는 재개발 구역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
문제였기 때문에 네. 빠르면 3년 이내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러한 시점에서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자체화한 거는요.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어 지켜내야 할 역사와 문화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뿌리를 남기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최승석 그리세 총무이사에게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그리세 활동에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유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예술과 정신적 자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예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욱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계림미술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린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부지 인근의 신축 건물을 짓도록 하지 말 것을 광주 남구에 요구했습니다. 박림 이동 주민들은 어제 오전 광주 남구청 앞에서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 부지 인근에 신축이 예정된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공원의 입구를 막게 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남구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수학시험에서 참고서 베끼기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EBS 교재, 교과서, 부교재 등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최근 3년간 치러진 수학시험 35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70%가 참고서나 모의고사 등에서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숫자만 바꿨다며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신고 대상은 평소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닷새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방역 물품을 매입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방역 물품의 매점 매석과 폭리 행위 등을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해 위법 행위를 한 통신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동네 서점도 살리고 골목 상권도 활성화하는 바이브, 바일 로컬 캠페인이 2년간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11곳이 참여하는데요. 책방 주인이 직접 고른 책도 감상하고 골목 여행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준비됩니다. 또 김탁환 작가, 나이덕 시인, 배우 박정민 등도 동네 서점을 방문하며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임대 농기계를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퇴비 살포기와 사각 결속기를 제외한 전체 기종이 대상으로 군이 운반료의 70%까지 지원하는데요. 서비스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장성읍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안전교육 등을 받으면 됩니다. 광주 출신 아이돌이자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생일을 맞아 중국 팬들이 양림동 펭귄 마을에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당초 팬들은 직접 벽화를 그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광주 방문이 무산됐는데요. 대신 대행업체에 의뢰해 제이홉 벽화를 제작한 겁니다. 팬들은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가보고 싶다며 많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민의 음악회 5월 부활하다가 5월 16일 오후 7시에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2009년 광주시향 상임지휘자였던 구자범 씨가 지휘봉을 잡고 그날이 오면 말러교향곡 2번 부활 등을 선사하는데요. 현재는 무대에 함께 오를 단원 518명을 모집 중입니다. 클래식 악기 연주 경험과 합창단 활동 경험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